양성 낭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기능성 낭종이 아닌 이제 양성 종양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흔하게 이제 관찰되는 양성 종양으로 대표적인 게 기형종, 자궁내막종, 장액성 낭종, 점액성 낭종, 그리고 뭐 아주 흔한 건 아니지만 섬유종. 요 정도가 이제 우리가 난소에 생기는 흔한 양성 종양입니다. 양성 종양 같은 경우는 사라지는 혹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혹 같은 경우는 크기가 좀 크다 그러면 언젠가는 수술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혹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이즈가 이제 5, 6cm 넘어서부터는 이제 의사들도 수술을 할까 이제 고민되는 사이즈고요. 보통 한 8cm 이상 됐다 그러면 이런 혹들은 나중에 커져서 꼬여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8cm 이상 되면 반드시 하라 이렇게 이제 권고하고요. 이제 양성 종양 중에 이제 흔하게 우리가 가장 많이 뭐 진단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형종인데, 이제 기형종 같은 경우는 어떤 혹이냐면 우리가 이제 난자를 형성하는 그 생식세포, 난모세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상 반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형종은 생식세포에서 발생하게 되는 그런 종양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난자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몸에 어떤 뭐 장기로도 분화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형종이 발생하면 이 혹 안에서는 다양한 게 나오게 돼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우리가 지방 성분, 그 다음에 머리카락, 치아, 뼈, 연골, 심지어는 피부 조직까지 이런 게 이제 들어있는 게 이제 기형종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냥 뭐 이 혹을 보면 부모님들이 엄청 놀래고 그러긴 하거든요. 뭐 혹 안에 머리카락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혹들은 또 이제 혹이 크면 안에 내용물이 무겁기 때문에 한 6cm 이상 된다 그러면 자꾸 이제 꼬이거나 그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이즈가 되는 기형종 같은 경우는 빨리 수술해서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형종 중에는 이제 가끔 악성 종양도 있긴 해요. 뭐 1% 이내이긴 한데, 그래서 기형종이 보인다 그러면 꼭 제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 좀 많은 게 뭐 자궁내막종인데, 이전 영상에서는 자궁내막종 같은 경우는 자세히 다룬 적이 있는데, 자궁내막종은 이제 우리가 생리하면 떨어져 나가는 자궁내막 세포, 자궁 안에 있는 자궁내막이 이상하게 뭐 난소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난소 안에서 똑같이 생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출혈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특징적인 거는 이제 그 초콜릿 컬러의 그 분비물들이 이제 많이 가득 차 있는 혹인데, 자궁내막종 같은 경우는 이제 생리통이 좀 심하고 골반통도 심하고 심지어 이제 유착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 불임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양성 종양이긴 하지만 성질은 아주 악성처럼 이제 못된 그런 혹이에요. 근데 자궁내막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해도 워낙에 재발을 잘 되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을 때는 굳이 막 수술을 권하지는 않고, 우리가 이제 난소 종양 같은 경우는 뭐 약물 치료라는 게 없는데 유일하게 약물 치료할 수 있는 혹이 이제 자궁내막종이거든요. 그래서 뭐 한 5cm 이내의 자궁내막증이다. 그리고 나는 또 임신을 또 준비해야 된다 그런 여성들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뭐 작을 때는 우리가 수술을 권고하지는 않고, 비잔이라는 약물이 프로게스테론 제제인데 이 약물을 먹으면 사이즈가 좀 줄어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임기 여성 중에 내가 이제 뭐 당장 임신 계획할 땐 당연히 비자 먹을 수는 없지만 차후에 이제 임신을 계획한다 그러면 비잔이라는 약물로 일단 사이즈를 줄이고, 임신을 계획하면 그때 약을 중단하고 임신을 시도한다. 하지만 이제 자궁내막종 같은 경우 너무 방치를 하게 되면 유착이 심해서 이제 골반통, 생리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자궁내막종도 6cm 이상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수술을 고려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고, 작은 혹일 때는 가급적이면 자궁내막종을 수술하지 않고 약물 치료를 하거나 빠른 임신을 시도한다. 너무 이게 재발을 잘 되기 때문에 자궁내막종은 2번 이상 수술하신 분도 많아요. 그러면 난소가 많이 파괴돼서 이제 생식기 이제 난소 나이 AMH라고 하는 수치가 있는데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임신에는 그렇게 좋은 영향이 아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술을 늦추자.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이게 그 다음에 또 이제 흔하게 보는 게 이제 장액성 낭종, 그 다음에 점액성 낭종이 있는데, 장액성, 점액성 낭종은 난소의 표피에 생기는 상피세포 종양이거든요. 그래서 뭐 장액성 낭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하면 안에 내용물이 아주 깨끗한 물이 차 있으면 장액성 낭종. 이제 점액성 낭종은 점액이 차 있어요. 끈끈한 점액이.
그래서 끈끈한 점액이 차 있으면 점액성 낭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얘네들은 점액성 낭종은 특히나 사이즈가 많이 커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크기는 뭐 20cm 이상 커지는 경우도 있는데, 얘들도 마찬가지로 커지면 꼬여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가끔 악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즈가 큰 혹들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수술은 필요하다. 하지만 너무 작을 때는 뭐 추적 관찰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난소가 6cm 이상 넘어가면 일반적으로 수술을 고려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은 흔치 않은데 이제 그 섬유종이라는 게 있어요. 섬유종은 난소의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소의 표피 성분과 그 다음에 난자를 만드는 생식세포, 그 사이에 있는 뭐 섬유소, 뭐 혈관, 뭐 신경 여러 조직들이 있는데, 이제 섬유종은 이제 생식세포나 표피가 아닌 실질 내에 있는 이제 거기에 섬유질에서 생기는 혹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뭐 이건 낭종이라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막이 이렇게 딱 구별되진 않기 때문에, 섬유종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수술하게 되면 난소를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혹이거든요. 초음파를 보면 되게 이제 뭐 자궁근종하고 비슷하게 생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섬유종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사이즈가 크면 당연히 수술해야 되는데, 난소를 이거는 절제해야 되는 그런 양성 종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기능성 낭종, 양성 종양, 이게 이제 뭐 경험 많은 의사들은 되게 이제 초음파를 보면 그냥 진단을 웬만하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 초음파 사진 한번 봐보시면 이제 자궁내막증, 그 다음에 기능성 낭종, 기형종, 장액성, 점액성 섬유종, 이런 사진을 보시면 이제 나중에 좀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이제 물론 아주 전형적인 사진들, 특히나 자궁내막종이나 기형종, 요거는 그냥 보면 알아요, 대부분. 하지만 기능성 낭종 중에 난포낭종 같은 경우는 안에가 이제 물이 차 있는 혹이라서 이거는 장액성 낭종하고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달 뒤에 보는 게, 만약에 이제 2달 뒤에 초음파를 봤는데 이 혹이 없어지면 이거는 기능성 낭종, 난포낭종으로 보는 거고, 안에 이제 물이 차 있는 혹인데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장액성 낭종이 의심되는 거죠. 또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황체낭종, 출혈성 황체낭종이 있는데, 출혈성 황체낭종은 안에가 피가 차 있기 때문에 가끔 여기 자궁내막증하고 또 헷갈릴 때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기형종하고 헷갈릴 때가 있고, 그래서 사이즈가 아주 크지 않으면, 저 황체낭종은 당연히 기능성 낭종이니까 수술할 필요가 없는 혹인데, 사이즈가 크다고 수술 들어갔는데 너무 빨리 진단을 해버리는 경우에 2달 후에 추적 관찰하면 없어졌을 혹인데, 얘들을 너무 빨리 수술하면 예를 들어 뭐 자궁내막종이라고 수술 같은 황체낭종이더라,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수술할 필요가 없는데 하게 되는 거니까, 사이즈가 뭐 복통이 심하거나 뭐 한 6cm 이내다, 6cm 이상이 되더라도 이거는 황체낭종이지 않을까? 그런 경우는 바로 수술하기보다는 1~2달 생리를 하고 추적 관찰을 해서 감별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뭐 이게 또 자궁내막증하고 기형종, 얘들도 보면 되게 헷갈려요. 이게 이제 뭐 어떤 경우는 비슷한 경우가 많으니까 초음파상으로는 이제 물론 두 혹 다 이제 뭐 이건 종양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나중에 2달 뒤에 봐도 없어지진 않아. 그래서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면 얘네들 이제 수술을 당연히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낭소낭종이라고 우리가 진단을 이제 받으면 이제 증상도 없고 암이 의심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하여튼 뭐 너무 빠른 수술 결정보다는 1~2달 생리를 하고 변화를 봐서 이 혹이 사라지거나 줄면 이건 기능성 낭종이니까 전혀 뭐 문제되지 않는 혹이니 그냥 이건 추적 관찰하는 거고, 없어지지 않으면 혹의 사이즈를 보고 또 크기, 내가 또 증상, 배가 아픈지 안 아픈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수술 여부를 결정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가 혹시나 이거 뭐 엄마들은 또 이거 놔두면 암이 되지 않느냐, 이거 많이 걱정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악성일 때는 특징적인 초음파 소견이 있는데, 이제 악성이 의심되면 우리가 이제 그 혈액 검사로 뭐 CA125라든 여러 가지 이제 종양 표지자 검사가 있거든요. 난소암 표지자 검사, 이제 그런 거를 체크해 보면 난소암인지 아닌지 위험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또 너무 찝찝하다, 그런 경우는 이제 CT나 MRI 찍으면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 뭐 모든 혹, 난소에 혹이 있다고 해서 뭐 MRI 찍어서 CT 찍어서는 하지 않거든요. 대개 초음파로 어느 정도 다 감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난소 혹,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기능성 낭종이, 난소 낭종은 사라지는 기능성 낭종, 사라지지 않는 양성 종양, 이 두 가지 크게 있다. 그래서 내가
복통이 심하거나 다른 증상이 없고 암 같지 않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이즈가 엄청 크지 않는 한 2달 뒤에 추적 관찰해서 얘가 기능성인지 아니면 종양인지를 판단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